인풋 태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인풋 태그의 타입 값을 뭐 어떤 값으로 주냐에 따라서 컨트롤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인풋 태그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나온 내용들은 인풋 태그에 쓸 수 있는 이제 속성을 제가 좀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태그에 이런 속성 쓰면 이런 기능이 되는구나. 까지 이제 체크를 한번 쭉 이제 같이 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오토포커스라는 거 있죠. 오토포커스. 자, 요 오토포커스 속성을 인풋 태그에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왜 우리가 웹페이지 브라우저에서 딱 접속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페이지를 불러오자마자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 폼에 딱 접속하죠. 그랬을 때 폼 요소에 여기서 폼 요소라는 거는 컨트롤 얘기합니다. 컨트롤. 예를 들어서 뭐 입력 상자, 회원 아이디, 뭐 입력 상자, 뭐 패스워드 입력 상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소 입력 상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폼 요소에 마우스 커서 표시 이게 뭐냐면 입력 상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 보통 제일 위에 여기 위에 뭐 아이디 뭐 이름 혹은 아이디나 패스워드부터 먼저 시작되죠. 그러면 여기에 커서를 넣어주는 거예요. 포커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커서를 넣어줘요.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면 여기서부터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여기 포커스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우스로 옮겨가지고 입력 상자에 커서가 없으면요 일단은 내가 제일 위에 있는 곳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옮겨서 여기서 클릭을 해서 커서를 깜빡깜빡거리는 커서를 나오게 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해야 되죠. 그런데 요 오토포커스 사용해서 요 페이지 딱 접속하면 회원가입에 여기에 커서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처리하면 굳이 제가 마우스로 옮겨가지고 첫 번째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글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UI UX 쪽 할 때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 절차를 여러 단계로 어떤 이제 값을 입력을 했다 혹은 실행했다 면 이거를 이제 절차를 줄일까. 그래서 기존에는 세 단계 마우스를 잡는다, 마우스를 움직인다, 마우스를 클릭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토포커스 넣음으로써 이 단계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글자 입력한다. 끝. 그래서 오토포커스 자 입력 상자에다가 보통 이제 입력 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입력 컨트롤에 포커스를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입력 상자에는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자, 그 다음에 placeholder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입력 상자 이렇게 보시면 입력 상자 안에 여기에 뭐 그 연한 글자로요. 여기에 뭐 한글로 입력하세요. 뭐 숫자로 입력하세요. 뭐 숫자로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푼손도움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그 입력 상자가 있으면 입력 상자 배경에 회색 계통의 연한 그 회색 계통의 글자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에 딱 찍으면요 커서가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설명 뜬 부분이 커서가 딱 들어가면 포커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싹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바로 이제 글자를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설명 부분이 없어지는 거는 거죠. 그래서 그 플레이스홀더 사용해서 입력란에 힌트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입력란, 요 필드라고 하는데 입력란에 클릭하면 요 힌트가 사라집니다. 자, 요 영역 안에 입력란 영역 안에 설명이 이게 나오게 하는 것은 이제 플레이스홀더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 플레이스홀더라는 속성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여기 설명 줄 요 문자열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readon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요 readon은 읽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커서를 넣어 가지고 이 글자를 기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냐면 회원 정보 수정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회원 정보 수정할 때 아이디 변경 가능합니까? 아이디 변경 불가능하죠. 그죠? 패스워드는 가능하죠. 변경 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디는 화면을 그냥 보여만 주고 여기에 입력 상자에 커서 넣어가지고 수정하려고 그러면 수정이 안 돼요. 패스워드 같은 거는 수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는 수정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값을 입력 상자의 값을 그냥 보여만 주고 화면에 보여만 주고 수정 못하게 막는 속성이 read only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기만 하고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다. 자, 속성 값이 없이 자, read only만 쓰면 되는데 사실 이게 약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 태그가 있어요. 요 태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태그죠. 태그에 뒤에 좀 지어가지고 자, 여기 이제 태그가 있고요. 여기다가 read only는 큰 따옴표 안에 read only 큰 따옴표 닫고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요 read only 속성 쓸 때.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read only 속성 안에 read only라는 속성 값을 넣으니까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쓰여지는 속성들은요. 요거를 하나로 씁니다. 그냥 요렇게 두 개 다 안 쓰고 두 개 안 쓰고 자, 하나만 쓰시면 되겠어요. 그냥 인풋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타입이 있었고 그죠? read only 이런 식으로 요 속성 이름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read only 자, 아래쪽에 이렇게 요렇죠. read only는 read only 이런 식으로 원래 됐던 것을 그냥 read only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read only는 true, 나 read only는 read only 이제 뭐 똑같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속성명이 있으면 값하고 쌍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read only 같은 경우는 read only 이렇게 이제 값이 똑같기 때문에 속성의 이름과 속성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속성명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read only는 true 이렇게 넣든지. 자. 값을 수정할 수 없도록 자, 입력 상자의 값을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속성. 그래서 여기 예제는 빨간색으로 read only 이렇게 속성 이렇게만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텍스트 타입은 텍스트, id는 subject, value는 뭐 오전 몇 시 이런 식이 돼 있는데 read only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속성 이름만 이렇게 사용되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쌍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오토포커스 있죠? 오토포커스도 사실은 오토포커스는 해서 true나 오토포커스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토포커스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식으로 요렇게 쓰는 것을 요렇게 약식으로 쓰는 거예요. 오토포커스도 그렇고 read only도 그렇고 요런 보기법으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quired. 요거는 이제 유성 이제 검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required가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원 가입할 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입력란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필수 입력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안 넣어주면 안 되죠. 패스워드 안 넣어주면 안 되죠. 그런 항목들은 앞에 보시면 제목 앞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필수 항목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그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 입력 안 해주시면 가입 자체가 안 되죠. 입력이 안 됐습니다. 새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에 자, 값이 입력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이게 속성이에요. 이 기능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를 해준다는 거죠. 값이 있어야 되는데 값이 없다. 이거죠. 자, 소포 보낼 때 빈 박스 보내지 마. 이거예요. 박스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돼.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물이 없으면 흔들어 보고 내용물 없잖아요. 야, 내용물 채워. 이렇게 요청을 해주는 그런 이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버하고는 상관없어요. 서버 예전에는 이 서버에 있는 JSP나 PHP나 요런 데서 일단 비어 있는 거를 전송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체크를 하는 거야. 해서 비어 있으면 다시 이제 오류 나서 값을 요청을 해야 되니까 다시 똑같은 페이지를 한번 더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값 입력을 잘못했을 때 서버에 한번 갔다가 오는데 이게 접속자가 10,000명이다 100,000명이다 하면 서버가 불필요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틀린 값이 넘어오는 거를 또 값이 입력돼서 와야 되는데 빈 상태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단에 실제 이제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걸 값을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해서 오류가 없으면 그때 이제 서버 쪽으로 이제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라는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는 값이 올바른 값인가. 자, 나이 회원 가입할 때 나이 입력하셔야 되는데 숫자로 입력해야 되죠. 그런데 알아서 뭐해 500살 뭐 이런 식으로 500 넣는다든지 나이에다가. 그래서 아까 앞에서 넘버 타입이나 인포 태그에 넘버 타입이나 레인지 타입에서 보면 민 값, 맥스 값 딱 지정해 주는 거 있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거를 검사하는 거를 그 항목 값을 읽어서 이 범위의 값이 맞나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고 메시지 띄워주고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HTML5로 오면서 싹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HTML5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유효성 검사하는 부분을 많이 했던 부분들을 기능을 넣어놨어요. 구현을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되게끔. 근데 다 넣어놓은 건 아니에요. 모든 웹페이지 만들 때 유효성 검사는 HTML5가 해주겠지. 안 돼요. HTML5에서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입력 항목들 있죠. 체크하는 그런 것들만 유효성 검사를 달아놨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형식이 맞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HTML5에서 제공하는 그런 유효성 검사 외에는 개발자가 만들어 주셔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required는 어떤 입력 항목이 이름이든 학번이든 뭐 이렇게 요 입력을 해야 하고 난 다음에 전송 버튼 눌러야 되는데 비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걸 이제 체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required. 서버로 보내기 전에 체크해서 야 비어 있네 해서 요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의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required 속성은 이제 필수 필드 체크를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요 이제 속성을 쓰시면 되고 속성 값이 없이 required 이건 아까 나왔죠. 그래서 required는 이렇게 required 해서 속성명이나 소승값이나 똑같이 아까 여기 required는 true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길게 써야 되잖아요. 의미 없이 이런 경우에는 그냥 required라고 속성명만 사용하면 된다. 자, 필수 필드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체크하는 것이 그시므로 자, 오류 메시지 내용은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서버 페이지에서 그 값을 유성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자체적으로 HTML5에서는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이 유성 검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required라는 이 요거를 이제 속성을 넣게 되면 전송 버튼 누르면 값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서 비어 있으면 서버 쪽으로 이 값들을 폼에 있는 값들을 전송하지 않고요. 딱 스톱 해버립니다. 정지한 다음에 야 이거 비었다. 자체적으로 이거 비었으니까 입력해줘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는데 브라우저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브라우저들마다 다르게 나타남하는 게 크롬에서는 이렇게 I 해가지고요. 예, 느낌표죠. 느낌표 I가 아니고 느낌표 해가지고 예, 뭐를 풍선 도움말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요 엣지에서는 요 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이제 이게 풍선 사각형 풍선 도움말 이런 형식으로 뜨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 이건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브라우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둥그르스름하게 요 지금 그 익스플로러 11 버전보다는 좀 이제 조금 그 얇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예.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건 이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딱 띄우고요. 예. 전송 중지를 딱 해버려요. 예. 자,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넣는 동안. 그래서 요거는 required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값이 값 비어 있으면 예, 안 된다. 그래서 값을 무조건 값무 입 할게요. 값무 입. 예. 값을 무조건 예, 입력해야 됩니다. 이 항목은 required라는 속성이 넣어 있으면 예. 자, 그다음에 그 속성 인풋 태그에서 사용 속성 정리하는 건데 min max는 앞에서 했었죠. 스텝. 그죠? 자, min max는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해 주는 속성이고요. 스텝은 단계. 그래서 만약에 증가를 한다 했을 때 스텝을 1로 주면 1, 2, 3, 4, 5 이렇게 될 거고 스텝을 5로 주면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5로 주면 0, 5, 10, 15, 20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허용된 범위 내에 min max 예, 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숫자 간격 숫자를 바꿀 때 숫자 간격을 예, 주는 거고요. 타입이 데이트 혹은 데이트 타임 혹은 데이트 타임 로컬 다시 로컬 month, week, time, range, number일 경우에만 요 min, max, step 그러니까 숫자하고 다 관련되죠. 날짜도 숫자잖아요. 그죠? 시간도 숫자고. 그죠? 그래서 날짜, 시간, 그다음에 이제 숫자 경우에는 최소값, 최대값 사용해서 범위 입력할 수 있는 범위 날짜도 이제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처럼 예. 그 범위 안에 있는 날짜를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나. 그다음 스텝 값이 바뀌는 예, 간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넘버 숫자 입력하는 넘버 보면 여기 뭐 value는 10. value 여기서 이제 넘버 타입이기 때문에 value는 초기값 되겠죠. 화면에 기본적으로 예, 뜨는 값 10이고 자, 최소가 10이고요. 예, 최대값 100인데 스텝이 10이죠. 그러면 값이 처음에는 10이고 한 칸 이렇게 올리면은 20, 그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예, 10 단위로 이렇게 변하는데 100까지 100 이상은 예, 입력이 안 된다. 그다음 110 미만도 입력이 안 된다. 예,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사이즈와 min length, max length는 우리 이제 입력 상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입력 상자. 자, 요 사이즈는요. 입력 상자 요게 자, 글자를 입력했을 때 20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20자 정도 글자가 여기 입력했을 때 여기서 1, 2, 3, 4 입력했을 때 20자 정도 예. 이렇게 요 내부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이즈를 주겠다. 그래서 20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요 아래쪽에 거는 이제 10을 준 거예요. 10을. 예, 이렇게 10을 준 거예요. 거의 이제 반이죠. 그러면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딱 예, 10개의 문자를 날선에 쓴 크기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즈는 말 그대로 요 상자의 크기, 왼쪽 오른쪽 크기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요. 스크롤 되면서 계속 입력돼요. 그러니까 요 입력 상자에 최대 입력할 수 있는 글자의 수는 여기 맥스 랭스로 제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사이즈는 20을 줬지만 20자까지 표시 가능하지만 맥스 랭스 값을 예를 들어서 맥스 값을 3으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1, 2, 3 한 다음에 4, 5, 6은 입력이 안 돼요. 내가 키보드로 한 번에 입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맥스 랭스가 3으로 되어 있으면 3자까지만 딱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자부터는 예, 입력이 안 돼요. 키보드로 내가 눌러도 입력이 안 됩니다. 자, min 랭스는 뭐냐? 최소 여기
입력되는 글자의 최소 글자를 글자 개수를 글자 수죠. 글자 수를 체크합니다. 유효성 검사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그 민랭스 가지고 체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 이름을 우리 이름 중에 외자고 있습니다. 두자 그죠? 두자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네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최소 글자를 넣는데 한자만 넣는 거예요. 예, 홍이라는 이름은 없죠. 적어도 성하고 이름하고 그죠? 이름 한자 있습니다. 그죠? 예. 잠깐만. 길은 가수 길은 얘는 그냥 호칭을 그냥 만든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두자로 지금 쓰는 뭐 그런 이제 이름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 민랭스를 2라고 해 놓으면 두자까지는 오류가 발생이 안 돼. 유선 검사할 때 자체적으로. 근데 한자를 입력을 하면 최소 글자 두자 이상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딱 아까 풍선도움 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리를 서버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서버 페이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에서 딱 처리가 되는 거예요. HTML5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 사이즈는 텍스트 관련 필드의 화면에서 몇 글자까지 보이게 할지 결정해주는 컨트롤 가로 넓이죠. 넓이를 결정해주는 거고, 맥스 랭스는 입력 가능한 최대 글자 수, 그죠? 그 다음에 민 랭스는 무조건 입력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최소 글자 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크롬과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만 지원한다 돼 있는데, 이것도 이 브라우저라는 것도요 프로그램이잖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업그레이드 버전업이 되죠. 그래서 요 자료 시점에는 이렇게 해놨지만 다른 브라우저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걸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한번 제가 띄워드렸었어요. html5test.com 이렇게 하면 요 브라우저 종류가 많죠. 요 브라우저가 웹표준을 HTML5 웹표준을 얼만큼 지원하는지 점수로 만점 555점 기준으로 점수를 띄워주죠. 그죠? 그래서 그 점수를 높게 띄워주는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크롬 브라우저가 항상 높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표준에 가깝게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브라우저들이 그러면 이걸 제공을 하면 개발자들이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들도 표준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 전에 안 되는 거 되도록 표준에 맞도록 실행이 되도록. 자, 밑에 얘는 보면 플레이스 홀더 아까 이제 밑에 그 힌트 주는 거였죠. 힌트 표시하는 거 입력 상자에. 그 다음에 하이픈이 없이 입력해라 이런 거고, 맥스 랭스. 요거는 최대 8자 8자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required는 뭐예요? 입력 상자 여기에 비워두면 안 돼요. 비워둔 상태에서 서브밋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유선 검사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목의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두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떠요.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자, 인풋 태그는 끝났고요. 인풋 태그 되게 길죠. 끝났고 이제 요런 거 드롭다운 리스트라고 해서요. 처음에 이제 생긴 게 요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겼는데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촥 열리죠. 드롭다운 목록. 밑으로 촥 펼쳐지면서 보이죠. 요거 만드실 때는 요거는 인풋 태그를 안 써요. 얘는 따로 요 select라는 태그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select라는 태그 안에 여기 이제 출력되는 항목들 하나하나를 만들어 줄 때 이 항목을 요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만들어 줄 때 옵션이라는 태그를 씁니다. 그래서 select라는 태그 요게
자, 이 드롭다운 목록 만들어줄 때 select 태그 안에다가 옵션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항목이 많으면 옵션 태그를 많이 써야 되죠. 이렇게 써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 그 옵션을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 묶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요리를 여기다가 다 떼어버리면 한식, 중식, 일식 다 섞어버리면 우리가 선택하기 힘들죠. 그러면 한식은 한식대로, 일식은 일식대로, 중식은 중식대로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탁탁탁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룹핑 되어 있으니까 선택할 때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옵션 항목을 그룹을 지어줄 때 OPT 그룹이 옵션 그룹입니다. 옵션 그룹 사용해서 요 드롭다운 목록에 옵션들을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select 옵션 OPT 그룹 옵션 그룹은 여러 옵션 중에서 이제 선택 드롭다운 목록을 출력을 해줄 때 쓰는 거고요. 공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옵션 표시가 가능하다. 기본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lect 태그 안에 이렇게 하고요. select 태그도 속성 쓸 수가 있고요. 요 안에 항목을 요 옵션 태그로 기술해 주는 거예요. 여기 목록들 있죠. 요걸 이제 옵션 해서 value 해서 값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옵션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안에 요 내용 1, 2, 3 돼 있죠. 요 내용 1, 2, 3에 여기 우리 작성된 값이 여기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된 요거 요 옵션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안에 있는 요 값이 여기 목록으로 뜨고요. 이걸 선택을 해서 서버로 전송하죠. 그러면 요 옵션 태그의 이 밸류 값이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스 여기 보시면 select 자 여는 태그 닫는 태그가 있고요. id 값을 클래스로 줬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옵션이 많죠. 그래서 요 건축공학부터 해서 화학공학과까지 목록이 쫙 뜹니다. 다 옵션만 여기서는 옵션 그룹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죠? 그룹 사용 안 했고 그냥 옵션으로만 그냥 쫙 띄운 거예요. 목록을 쫙 띄웠고 여기 가운데 딱 보니까 selected라는 속성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드롭다운 목록을 만들었을 때 목록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selected가 없으면요 건축공학과가 원래 여기 뜨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요 옵션이 뜨는데 옵션 그 항목이 뜨는데 요 selected라고 이렇게 속성을 추가해 주면 요 속성이 추가된 옵션에 요 컴퓨터 공학과가 여기 탁 먼저 뜹니다. 선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선택하기 전에 미리 선택해 놓는 거죠. 우리 그 라디오 버튼에 혹은 체크박스 그에 체크드라는 속성 쓰는 거하고 같습니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화면에 출력하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이 목록 중에서 특정한 항목을 딱 선택해서 보여줄 때 selected라는 이제 속성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컴퓨터 공학과가 있는데 컴퓨터 공학을 선택해서 서버에 전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서버에 전송되는 값은 여기 이제 컴퓨터라는 요 값이 전송이 됩니다. 자, 요 select 태그의 요 바깥쪽 태그죠. 옵션을 감싸고 있는 select 태그에 쓸 수 있는 속성은 사이즈와 멀티플이라는 속성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이제 사이즈는 이제 여기 이제 항목을 한꺼번에 몇 개를 세로 방향으로 몇 개를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이즈 크기를 요 컨트롤 크기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될 드롭다운 메뉴 항목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되는데 크기가 조정되거든요. 요게. 그래서 크라운 브라우저의 경우에 사이즈에서 지정한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옵션이 사이즈 값보다 하나 더 크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사이즈는 3으로 지정하면 4개의 옵션이 표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롬에서는 멀티플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요 멀티플은요. 여러분들 그 탐색기 같은 데서 보면 파일 선택할 때 여러 개 선택하는 거 있죠. 컨트롤이나 스위프트 선에서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하잖아요. 항목을. 그죠? 그래서 여기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축공학, 기계공학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어요. 요런 경우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해서 서버에 선택된 항목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멀티플이라는 속성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 화면에서 여러 개의 옵션을 함께 표시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옵션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항목 만들어주는 거, 요 목록 만들어줄 때 옵션, 그죠? 옵션, 그래서 여기에 이제 value는 서버로 전달되는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로 넘겨질 값을 여기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 컴퓨터 공학이 선택되면 컴퓨터라는 값이 서버로 전달되는 거고, 건축공학 선택하면 아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계공학 선택해서 서버 및 전송하면 서버에 서버 페이지 전송될 때 메카닉이라는 요런 이제 값이 전달이 됩니다. selected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화면에 표시될 화면에 기본적으로 선택돼서 표시될 항목을 선택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옵션, 자, 옵션 그룹, 관련된 겁니다. OPT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자, OPT 그룹, 자, 옵션 그룹이라고요. 부르면 옵션 그룹 다 쓸 수 있으니까 OPT 그룹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항목을 요 옵션으로 만드는 항목을 그룹핑할 때, 묶을 때, 자, 라벨 속성을 사용해서 그룹 제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음식을 쭉 띄우는데 뭐 한식이라고 제목 넣고요. 여기에다 밑 아래에다가 그룹핑되는 옵션들을 쫙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일식 뭐 이렇게 해놓고 제목 띄워주고 이렇게 할 때 요 한식, 일식 요 제목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라벨 속성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제가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공과대학, 그 다음에 여기 인문대학 이렇게 해서 앞에 여기에 지금 들여쓰기 되어 있는 게 옵션 태그 항목이고요. 들여쓰기 안 되어 있는 게 여기 그룹명입니다. 그래서 OPT 그룹으로 옵션들을 감싸주죠. 요 놈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다 뜻이고요. 요 그룹의 이름을 OPT 그룹 태그에 라벨이라는 속성으로 공과대학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음에 이것도 자,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OPT 그룹 / OPT 그룹 감싸놓고요. 옵션을 감싸놓고 라벨이라는 속성의 인문대학이라고 줬죠. 그죠? 그러니까 인문대학이라는 그룹, 공과대학이라는 그룹. 공과대학 안에는 보면 건축공학, 무슨 공학, 공학 다 공학이죠. 항목이 뜨고, 인문대학 안에는 뭐 사학과, 어문학부, 철학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이렇게 딱 해서 깔끔하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리스트하고 옵션인데요. 데이터 목록에 제시한 값 중에서 선택하면 그 값이 자동으로 텍스트 필드에 입력되도록 할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 상자가 있죠. 텍스트 입력 상자가 있는데 요 데이터 리스트라는 태그 사용해서 요 옵션을 미리 만들어 놔요. 목록을 이런 식으로 select의 목록처럼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요 데이터 리스트를 자, 이 텍스트 타입의 입력 상자 요 속성에 리스트 한 다음에 요 이름을 그대로 줍니다. ID 값을. 그러면 요 ID 값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리스트 값을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띄워 줍니다. 목록을. 그러니까 얘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롭다운 목록은 아닌데 입력 상자인데 그냥 텍스트 입력 상자인데 뭔가 입력할 때 자동으로 밑에 툭 뜨는 거 있죠. 항목이 뜨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구현할 때 데이터 리스트 이제 하고 옵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요. ID 값을 이름을 주고 실제 이걸 땡겨 쓰는 텍스트 입력 상자는 요 리스트라는 속성 에다가 요 이제 ID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목록에 ID를 이용해 이름을 붙인다 돼 있죠, 그죠? 이름을 붙이고 인풋 태그의 리스트 속성에다가 요 ID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요 옵션에서 쓸 수 있는 속성인데 value와 라벨 해서 실제 선택했을 때 서버로 넘길 값은 value에 대해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라벨 같은 경우에는 자, 브라우저에 표시할 레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value 값을 레이블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데이터 리스트를 요 초이스라는 아이디로 만들어 놨죠. 인분 입력 상자에 예, 리스트 값을 초이스라고 주면 요 입력 상자 이렇게 뭔가 입력할 때 예, 요렇게 밑에 쭉 뜹니다. 이렇게. 여기 만들어 놓은 걸로. 밸류와 예, 라벨 이렇게 지정해서 쭉 뜨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 입력 상자는 예, 그 텍스트 입력 상자는 이제 한 줄로 입력되는데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줄로 예, 우리 그 글쓰기 하는 거 있죠. 예, 게시판에 글 쓰는 거 만들 때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쓰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하는 용도로 씁니다. 보통 뭐 게시물 입력창, 회원가입의 양식의 뭐 약관 같은 거 출력할 때 요 텍스트 에어리어를 씁니다. 네임은 요 영역의 이름을 주는 거고요. 컬스와 로스로 요 가로 사이즈는요. 컬럼 사이즈, ccols라는 속성으로 요 가로 사이즈 줄 수가 있고요. 세로 크기는 로스, 줄수, 예, 세로 요 줄수 화면에 예, 보여줄 줄수를 이렇게 크기로 줍니다. 로스, 예, 예. 그래서 문자 단위로 가로 예, 그 크기 주는 게 컬스. 그 다음에 몇 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크기로 줄 것이냐, 로스. 예,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